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작하기 전에 중국 시장 출발 상황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어제도 어쨌든 중국 상해 종합지수나 홍콩 항생지수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또 약간은 주춤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2% 하락세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0.5% 정도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도 출발할 때 지금 0.5% 넘게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중국 쪽의 시장의 분위기 반등이 안 나오고 있고 경기 부양책 이야기들이 뭔가 나오지 않고 또 오늘은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좀 부담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장 출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이데일리 TV 인사이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될지 국내 기업들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체크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롯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최근에 아마 롯데로 방송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네. 롯데 제2의 대우그룹으로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찌라시가 이제 굉장히 아주 자극적이에요. 무시무시한 제목이. 찌라시가 돌았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중분해, 부도, 파산 이런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멀쩡한 기업도 이런 꼬리표가 붙으면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분위기가 때문에 이제 불안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그 내용에 틀린 내용도 많았고 네네. 이제 이에 대한 아. 반박 찌라시도 돌았고 아니다 틀린 내용이 많다라는 찌라시도 돌았고 롯데캐피탈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게 조회 공시를 요구한 것도 아닌데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다라는 네, 그렇죠. 이제 해명성 공시도 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정말 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주시장보다는 그래도 이제 채권회 그러니까 회사채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보는 예. 경향이 있으니까 그분들 대상으로 설문 돌려봤어요.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SR이라는 신용평가사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그 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최근에 그 결과 가지고 제가 한번 방송을 하긴 했었는데 네.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하루 동안 설문을 돌려봤는데 롯데그룹 진짜 위기에 빠진 게 맞냐? 롯데그룹 계열사 중에 네. 어디가 가장 위험할 것 같냐? 롯데그룹 다음에 어느 그룹이 제일 위험하다고 보냐? 이런 질문들을 아주 네. 짧게 해서 돌려봤는데 흥미로운 질문들이네요. SR이 저희 전문가 풀이 한 430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요 하루 동안 그 설문에 응답하신 분이 73명이었었어요. 그래도 꽤 이제 응답을 한 거죠. 회사채 업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렇죠. 회사채 설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채권 매니저도 있고 채권 네네. 브로커도 있고 애널리스트도 있고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된 풀인데요. 73명이 응답했다는 것 자체가 이 이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그러니까요. 이제 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5점 척도였어요. 그래서 5점은 매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지금 이제 그래프에 네네. 보시면 2명만 매우 심각하다고 답을 예. 했죠. 그리고 이제 3점 정도가 그냥 보통, 중간. 1점은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정도인 건데 이렇게 보면 3점을 중심으로 이제 이쪽 4, 5점과 1, 2점이 약간 비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3점이 이제 보통인 거니까 네. 3점 미만, 그러니까 3점 이하를 이제 계산해 보면 한 64% 정도가 이제 3점 네네. 이하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내보니까 2.98점이 나온 2.98 정도가 거니까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크레딧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의 위기설이 좀 과하다. 그렇게까지 걱정, 그러니까 공중분해 될 정도의 위기 그쵸. 수준은 네.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다라고 나온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SR이와 관련해서 저희 설문에 이 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채권 쪽에 업무를 하는 담당자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롯데그룹의 지금의 진짜 위험한 것이냐. 일단은 3점, 4점대 중간이나 약간 위험하다 정도의 응답이 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흥미로운 질문도 여러 개 하셨다고 네. 하는데 다음으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롯데그룹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진앙지가 어디냐, 제일 위험한 곳은 어딘가 이거에 대한 답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계열사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거기서 상장사반 출연한 8개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비상장사 중에서도 호텔롯데 같은 게 큰 기업들이 있고 이런데 일단 이제 그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좀 위험하다고 보냐라는 질문에 두 기업이 동률을 받았어요. 두 개요?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인데 롯데케미칼, 건설. 각각 이제 46.6% 똑같이 34명씩 이제 요 두 기업을 뽑았는데 네네. 요 두 기업이 받은 표를 합하니까 94%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롯데 쇼핑이라든가 롯데 하이마트, 롯데 정밀화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한두 표를 받긴 했는데 이제 압도적으로 롯데케미칼 그리고 롯데건설을 좀 건설. 주시해야 된다라고 나온 건데요. 네네. 사실 롯데
롯데케미칼은 이번 이 유동성 위기가 좀 시작이 된 곳이죠. 그렇죠. 지난번에 SRE 결과 소개할 때도 저희가 이제 앞으로 업황이 안 좋아질 것으로 이제 보는 업종이 화학 뭐냐라고 업종이었죠. 했을 때가 1위가 화학 업종이었었는데 롯데케미칼이 이제 석유화학 업체잖아요. 근데 이게 업황 악화 때문에 벌써 한 3년 연속 적자 이어지고 있고 이제 3분기에만 한 4,100억 원 정도 영업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 영업 적자가 6,600억 원 정도 돼요. 네네. 게다가 이제 2022년 이후에 뭐 일진 머티리얼스 뭐 여기 인수하는 데만 그쵸. 2조 7천억 원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대여였는데 썼어요. 예. 2조 7천억 원 썼고 그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이런 데 한 5조 2천억 원 쓰고 이러면서 이 자금 조달하는데 이제 뭐 일진 머티리얼스도 1조를 이제 차입으로 부담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게 빚은 늘었는데 이제 업황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그쵸. 버는 돈은 줄어들고 이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안 좋아졌는데 이자 비용만 놓고 보면 지난 2021년만 해도 852억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네. 올해 3분기까지 연결 기준으로 누적으로 보니까 3,197억 원. 굉장히 많이 거의 늘어난 거죠. 3,200억 원 가까이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실 이게 저금리 때 조달해 놓은 거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자 비용이 늘어난 거고 네. 롯데건설 같은 건설? 경우는 이제 부동산 PF 부담이 여전히 있기는 해요. 많이 이제 해소가 되긴 했는데 뭐 부동산 PF 관련해서 롯데건설의 위기는 그래도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다라고 했고 사실 최근 2년 정도는 계속 이제 롯데그룹 내에서 롯데건설로 인한 리스크 전이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높게 봤었는데 네. 뭐 이제 롯데케미칼이 이제 치고 올라온 거죠. 네. 그런데 두 기업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화학 업종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요즘 시장에서 화학 업종 위기다. 뭐 정부에서도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고 구조조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진 머티리얼즈를 어쨌든 비싼 돈 주고 인수를 했는데 결국에 일진 머티리얼즈에서도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부담인 상황입니다. 자, 롯데 쇼핑도 뭐 설문에서는 어쨌든 뭐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응답들이 나왔다는 게 2표 정도 나왔죠. 네, 뭐 많지는 않았지만 롯데 쇼핑은 또 롯데 그룹 내에서는 어쨌든 현금 창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데인데 여기도 뭐 위험하다는 코멘트가 나왔다는 것도 조금은 의아하기도 하네요. 매수가 안 좋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뭐 롯데그룹이 어렵다, 뭐 불안하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트리거가 된 거는 롯데케미칼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이 네. 롯데케미칼에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이제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회사채에서 이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네네. 근데 사실 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요새 대체 투자해 놓은 것들 부동산이나 뭐 오피스 빌딩 뭐 이런 데서도 기한이익 상실 우리가 EOD 발생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한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네. 언제까지 갚으세요 하고 빌려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만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만기 때까지는 원금을 상환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빌린 사람이 요 기한까지는 내가 이익을 취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적용어로 기한이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돈을 빌려줄 때 이 빌려준 사람의 뭐 신용도도 보지만 빌려주면서 요 이제 갚아야 되는 사람 대상이 어떤 조건을 좀 충족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좀 그쵸? 유지를 해달라는 이제 네. 조건을 걸기도 조건이 하는데 있죠. 그 조건을 만약에 충족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이제 기한이익 상실 상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는 건데 그 만기가 되기 전에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회수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 기한이익을 이제 상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보통은 이제 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서 이거 만기까지 기다렸다가는 이걸 돌려받지 못할 것 그쵸, 같아. 네. 그래서 만기가 되기 전에 원금 주세요라고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 그쵸. 이제 기한이 상실 상태인 건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로 회사채를 꽤 많이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조건을 좀 많이 걸었던 거죠. 네네, 근데 어떤 보통은 조건이요? 회사채 발행할 때 이런 재무 조건을 좀 걸긴 해요. 대표적인 게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달라 이런 건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예를 들어 부채 비율 200% 이하를 유지해달라. 그리고 뭐 자산 총액의 100% 이상 자산 처분을 금지해달라. 그리고 지급 보증 500%, 담보권 설정 300% 미만을 유지해달라. 뭐 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이런 조건은 보통 회사채 발행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재무 특약을 거는 네네.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특이하게 이건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흔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네. 3개월 누적으로 이자 비용 대비 삼각적 영업이익,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비타라고 부르는 그쵸. 네, 요 에비타. 이익이
5배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특약을 건 회사채를 보니까 이제 52회부터 60회까지 회사채인데 네, 이게 이게 언제였죠? 발행 시기를 보니까 2016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행된 회사채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 52회도 1차, 2차, 3차 약간 이게 회차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있고. 이게 총 보니까 14차례에 걸쳐서 발행된 회사채인 건데 총 발행자, 그러니까 요 특약을 건 회사채 발행잔의 규모가 2조 450억 원이고 롯데케미칼의 전체 회사채 잔액이 한 2조 2,9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채 이 특약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뭐 2023년 3월 이후에 발행된 회사채에는 이 특약이 이제 없어지기도 없어졌어요? 했었는데 아니 왜 이런 조항을 넣었지?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특약을 넣었을 때는 롯데케미칼이 잘 나가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6년만 해도 이자 비용 대비 에비타가 41배가 넘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뭐 30배 이상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아, 좀 낮아졌네? 라고 이제 볼 만한 시기가 2020년이었는데 그때도 11배였어요. 그때도 11배였는데. 그리고 2021년에 다시 27.8배로 올라갔다가 이제 이 비율이 그러니까 이 발행할 때는 이 비율이 설마 5배 이하로 떨어지겠어? 롯데케미칼인데? 뭐 이랬던 거죠. 네. 근데 이게 2022년에 1.2배로 뚝 떨어졌고 지금 그림에 나오네요. 그렇죠. 2023년에는 2.2배, 그리고 2024년에 저게 이제 내려갔군요, 저때. 삼성전자권 추정치인데 2024년에 이제 3분기 실적까지만 나왔잖아요. 연간으로 보면 한 1.1배 정도 되지 않겠냐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재무약정 특약을 준수하지 못했으니까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에비타, 우리가 뭐 흔히들 생각을 할 때 기업의 뭐 현금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저희가 에비타를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조건을 걸었을 때는 어쨌든 자신이 있었을 때니까 롯데케미칼이 잘 나가고 네. 자신이 있었을 때니까 조건을 걸고 많은 돈을 뭔가 유치를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업황이 안 좋아지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점점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생기고 이제 뭐 이거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들이 막 들어왔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롯데케미칼이 이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로 뭔가 뭐 주인이 바뀔 정도로 뭔가 앞으로의 변화가 생길까요? 그 기한이 상실 지금 사유가 발생한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그 사유를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 요 특약은 조금 유예를 해달라라고 이제 사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들을 이제 설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롯데 지주가 이제 지난주에 낸 자료를 보면 지금 이제 채권자들하고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상의 이제 중인가요? 이번 주 중에 사채권자 집회 그러니까 소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중에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서 이 특약상을 좀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 사채권자 집회는 사실 이제 각 회사채별로 진행이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안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특약은 조금 이제 유예를 해달라라고 요 안건을 이제 결의해서 통과를 시키려면 네네.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이제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제 이 특약은 유예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들은 생각은 어쨌든 이게 돈이 걸린 건데 네. 그쪽에서도 결국에는 이걸 채권자들이 쉽게 받아들여 줄 거냐는 것도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정말 못 갚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으로는 계속 이제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도 보면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뭐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이제 그래요? 특약을 조정해서 일단 이제 한 급이 넘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 이제 롯데케미칼이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 기관 투자들을 순차적으로 만나고 있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일부는 일시적인 이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웨이버라고 부르는데 네. 웨이버 줄게라고 이제 합의를 좀 이끌어낸 좀 곳들도 봐줬군요. 있고 이래서 이제 소집을 해서 사채권자 총회를 하면 이제 거기서는 결론이 날 텐데 사실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나 이거 유예해주지 못할 것 같아. 뭐 EOD 선언할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리스키한 게 만약에 이제 이 특정 사채,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은 전체 사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회사채를 네네, 갖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EOD를 선언을 하게 되면 다른 회사채들도 다 이제 순차적으로 다 다. 이제 EOD가 걸리는 상황이고 이 사채뿐만 아니라 은행 차입금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 자체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고. 현금 유동성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뭐 EOD가 발생하는 회사채가 이렇게 불어나게 되면 내 원금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일시적인 유예를 해주고 원금, 그러니까 만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상환을 받는 게 더 이로울 수 있는 데다가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롯데케미칼에 한정되어 있는 리스크가 아닌 게 네. 뭐 롯데건설 굉장히 어려웠을 때 네, 그쵸, 롯데케미칼이 지급 보증을 서서 롯데건설이 회사채를 발행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그런데 그러겠군요. 롯데케미칼이 만약에 EOD가 난다 그러면 롯데건설의 회사채도 문제가 그렇겠네요.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정말
롯데그룹 전체로 유동성 위기가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사채권자들이 아마도 웨이버를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롯데캐피컬이 신용등급이 AA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나쁘지 초월한 않아요. 기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리플 A 그 다음이 이제 그쵸. AA인데 보통은 이제 이런 EOD 사유 발생하는 기업들이 뭐 트리플 B 이하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초고령 기업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라는 것도 좀 있어서 회사채 시장에서는 롯데케미칼 정도면 이런 정도는 이제 유예해주고 넘어가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보는 분위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좀 유예를 해주면서 기회를 주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좀 룸을 만들어주려고 할 것 같다. 그게 네. 아마도 뭐 또 어쨌든 뭐 신용등급 자체도 낮지 않으니까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롯데케미칼이 그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근데 또 만에 하나 이벤트 오브 디폴트 EOD가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또 다른 그룹사까지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이 가능할까 최악의 상황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롯데지주가 지난주에 낸 자료를 보면 네. 이제 10월 기준으로 롯데그룹의 총 자산이 뭐 139조가 된다. 그리고 보유 주식 가치가 37조 5천억 원에 달하고 그룹 전체 부동산 가치가 56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롯데백화점이 이제 있는 입지만 봐도 그쵸. 대규모 알짜배기 도심의 땅이죠. 이제 중앙 그러니까 핵심 알짜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가치도 56조 원 정도 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예금도 15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만 봐도 보유 예금이 한 4조 원 정도니까 이 보유 예금으로 회사채 지금 이제 특약 EOD 사유가 발생한 게 2조 한 450억 원 정도 되니까 이거는 갚고도 남을 정도가 되니까 해결은 가능할 텐데 네. 사실 이제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회사채가 2조 한 3천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 90% 정도가 지금 특약에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롯데케미칼이 올 들어서는 회사채 발행을 안 하고 주로 CP로 발행을 했어요. 한 6천억 원 정도 CP를 발행을 했는데 CP는 사실 단기 자금인 거잖아요. 네네. 단기를 조달한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조달 구조가 단기화된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이긴 그러네요. 합니다. 근데 뭐 왜 이렇게 했냐면 회사채는 사실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모를 위한 수요직을 진행해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3천억 원 발행하겠다 그랬는데 수요 측에 응한 자금은 뭐 거기 미달돼 우리가 미매각이라고 표현하는데 미매각이 되면 약간 평판 리스크가 생겨요. 그쵸.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롯데케미칼은 AA로 신용등급이 높긴 한데 등급 전망이 지금 다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이 하락할 요인이 있는. 그래서 이미 롯데케미칼의 이 회사채 금리는 AA급보다는 이제 A급에 가까운 금리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제 생각해서 지금 CP로 좀 올해는 발행을 했는데 이제 단기 자금 조달에 따른 부담 이런 것들은 좀 존재하긴 하죠.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최근에 이러다 보니까 뭐 일단은 뭐 현금은 충분하다라고 롯데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또 한쪽에서는 뭐 롯데백화점 부산 좀 뭐 매각한다 뭐 이러면서 뭔가 자산 정리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롯데그룹이 우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보다 이제 언론 보도로 많이 나오고 네, 있죠. 루머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매물로 내놨다는 네. 등 뭐 이러고 있는데 롯데는 사실 이제 뭐 우리 뭘 팔 거다라고 인정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EOD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사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롯데가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한 부분은 뭐냐면 해외 자회사 지분 활용해서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유동성 확보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에 한해서인데 네. 뭐 이 중에 6,600억 원은 이달 초에 조달했고 이제 남은 6,500억 원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롯데가 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가 이제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예. 알짜 계열사 매각, 그러니까 계열사 매각이 한 64%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뭐 알짜든 비유량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롯데렌탈 얘기도 나오고 롯데렌탈은 굉장히 알짜잖아요. 그쵸, 뭐 아까 말씀하신 롯데백화점 센터시티점 이런 것도 좀 매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금산분리 때문에 롯데그룹이 롯데카드, 롯데손보 같은 금융사들 이미 다 팔았어요. 뭐 둘 다 사모펀드에 팔았잖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 남은 금융사가 또 롯데캐피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캐피탈도 매각 대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이런 답 말고도 이제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위기도 지나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한 23%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석유화학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침체기를 겪고 이제 공급 수요가 좀 조정이 되면 사이클이 또 맞아 다시 또 이제 떨어지면.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이 답이 23% 정도 나온 걸 보면서 꽤 많네요. 롯데그룹 상황이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또 이 답에서 좀 반증이 됐고
또 뭐 이 밖에 이제 기타 답변도 많이 나왔는데 네. 뭐 자산 매각 유동화 담보 대출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고 답한 것도 있고 이제 롯데그룹이 금융권이랑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답도 있었고요. 네. 시장이랑 이제 소통을 좀 자주 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방안 이것도 이제 예시에 넣게 되는데 네네. 그거는 1%인가 굉장히 낮게 나와서 이게 별로 없었나요? 정부가 나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는 그 시각들이 정도까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다라는 시각이 네. 일단 많은 것 같네요. 시장에서는. 네. 정부가 나설 정도까지의 위험은 아니다라는 그런 그렇죠. 의견들이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는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롯데도 롯데인데 뭐 어쨌든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도 다시 돌아왔고 중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시대가 바뀌고 경기도 어렵고 자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대기업들도 막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실제로 추진하는 데들도 많고요. 네. 자 그러면 롯데 말고도 저희가 아까 설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롯데 말고 그럼 다른 대기업 집단 대기업 그룹 중에 또 뭔가 위험성이 감지되는 곳이 어딘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SRE 선물 조사 했을 때 네네. 그때도 이제 질문에 그게 있었거든요. 재무부담 누적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 네. 1위가 SK였고 그때 2위가 예, 롯데였어요. 3위가 신세계, 4위가 효성, 5위가 CJ였는데 이번에 그 질문 다시 넣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그 사이에 이제 롯데 여러 케미칼 가지 사태가 이슈들이 터졌고 있었죠. 네. 이제 다른 이슈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효성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효성이요. 효성이 이제 아. 49.3%가 효성을 찍었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운 이제 응답자들이 효성그룹이 조금 이제 걱정스럽다라고 한 건데 효성그룹 역시 석유화학 업황 불안에 직격탄을 그렇네요. 맞은 화학이네요. 것이잖아요. 거기가 네. 효성화학도 있고 뭐 효성 CNC도 있고 효성 중공업도 있고 그쵸. 뭐 이제 이런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효성화학이 지금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재무 구조 악화를 좀 겪으면서 거의 이제 완전 자본 전시에 가까워진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흑자를 내고 있는 그 사업부 중에 반도체 특수가스 요거 매각 추진해 왔는데 뭐 스틱하고 IMM 인베스트먼트 두 군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그게 약간 무산이 되고 이러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이자 비용 계속 나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약간 좀 우려가 좀 가중된 상황이고요. 네. 또 뭐 SK는 워낙에 뭐 배터리 사업인 SK온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많았는데 SK 하이닉스가 네. HBM 다 때문에 이제 커버해주죠. 굉장히 좀 잘 나가니까. 호시자로 보내고 네. 있으니까 좀 한숨 돌린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화학업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시크리컬 산업이라서 네네.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이 시기를 버티면 또 호시조도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구조정 그리고 뭐 사업 효율화, 뭐 자산 매각 이런 것들이 노력을 좀 하면서 버티면 또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그룹과 또 뭐 효성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화학 업종이 가장 큰 화두고 가장 또 고민이 많은 업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시클리컬 업종이라서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이클이 돌아오기 전에 무너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건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허리띠 졸라매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는 이 대기업 중에서도 화학 업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살펴보고 대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면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권선현 센터장과 함께 롯데그룹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센터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